엄마 친구분이 추천한 학원이랄 때부터 학생들 취급이 개판일 것 같기는 했지만 그중 원장 선생님이 제일 악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게다가 그 학원 추천에 엄마 친구분의 학생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식으로 학원에 처음 갔을 때부터 무슨 체벌에 환장하네 취급받는 거야. 솔직히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니었어요. 분위기 보아하니 제가 어떻게 하든 그 학원 원장 선생님이 학생 다루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어차피 그 원장 선생님은 모든 학생을 체벌에 환장한,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 회초리에 자진해서 혼이 나서라도 성적을 올리려는 그런 정신 나간 존재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원버스 말고 차라리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학원 지각만은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거 하나 마음먹는다고 원장 선생님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학원 수업이야 어차피 원장 선생님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올 방법이 없다는 걸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서인지 수업에 조금 늦게 들어온 저를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늦거나 말았거나 수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딱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뭘 해야 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옆에 애가 하고 있는 마냥 신들린 듯한 손놀림으로 필기를 해야 했어요. 선생님 판서하는 속도도 장난이 아니었지만 학교에서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필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뭔가 수학 전문학원 치고는 선생님의 신박한 강의가 펼쳐진 것도 아니었고 이 정도면 그냥 학교 수학 시간보다 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필기를 해봐야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인데 정신없이 필기를 하며 진도만 넘어가다 보니 내가 적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나마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제가 손이 막 느린 편은 아닌데 학교에서 하던 버릇대로 필기를 하니까 옆에 다른 애들 속도를 제대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빠른 애들도 선생님이 판서하고 지우는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데 그런 걔네들보다 못한 저는 오죽했겠어요? 게다가 처음 학원에 왔다고 선생님도 나름 저를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도 몇 번이나 경고받고 이런저런 어드바이스를 듣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 몇 번 조언받았다고 갑자기 필기가 원활해질 것 같았으면 옆에 다른 애들도 필기하는 게 문제 없었겠죠. 근데 저보다 몇 달이나 먼저 다닌 애들도 제대로 못 따라가는 걸 생각하면 칠판에 판서하는 선생님 속도가 어떤지는 따로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한다고 했는데 그것조차 선생님 눈에는 차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지각해서 원장 선생님께 혼이 나고 들어왔으면서도 아직까지 절박함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은 처음이라고 봐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처음인데도 이딴 태도를 유지하면 우리 학원은 다니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너 같은 것들은 초장의 버릇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도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너는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시면서 저를 복도로 쫓아내셨어요. 판서하시면서도 오로지 공부가 전부라고 하시던 선생님이요. 뭐 딱히 복도로 나가서 벌을 설하거나 하는 지시 같은 것도 없었지만 나가는 순간 오늘 엿되었다는 것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복도에는 예의 그 원장 선생님이 저를 혼냈던 뭉퉁한 회초리를 들고 서성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손에 든 회초리를 까딱이며 저를 부르시던데 딱 학교 등교할 적에 교문지도 선생님이 하시는 거랑 똑같았어요. 저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왠지 또 나올 줄 알았다면서 너 같은 애들이 아무 일 없어도 자진해서 혼나러 오는 것들이라며 일단 지금은 맛보기만 보자고 하시면서 엎드리겠어요. 물론 제가 그 학원을 어쩔 수 없이 몇 달이나 다니긴 했지만 절대 원장 선생님 말처럼 정신 차리겠다고 자진해서 찾아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그때 당면한 과제는 다시 혼날 준비나 하는 거였어요. 당연하겠지만 조금 전 누구한테 몇 대나 혼났는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어요. 단지 당시 학원 복도가 되게 좁았었거든요. 그래서 복도의 벽면에 바짝 붙어서 엎드려 뻗쳤단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방해되지 않게요. 벽에 바짝 붙어도 원장 선생님이 회초리 휘두를 공간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원장 선생님은 저더러 방향을 직각으로 돌려서 엎드려 뻗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도를 가로막는 방향으로 엎드려 뻗치란 거였어요. 물론 그러면 원장 선생님이 회초리 휘두를 공간이야 나오겠지만
이번엔 제가 제대로 자세 잡기가 힘들게 되어버리더라고요. 당시 학원 복도는 정말로 좁아서 그렇게 학원 복도를 전부 막아가며 엎드려 뻗쳐도 제대로 자세를 잡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정말 어지간히도 두 발을 앞으로 바짝 잡아당겨야 했는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할 수는 없었어요. 이것만은 학교나 학원이나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일단 손을 바닥에 대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엎드려 뻗쳐 자세는 고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또 원장 선생님 회초리에 혼이 나니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아까 들어오면서 혼났던 것도 아픔이 채 가시기 전이었는데 당연히 같은 부위를 또 혼이 난 거예요. 그나마 필기하며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으니 겨우 열이 좀 식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활활 타오르는 느낌까지 받았어요. 게다가 악기는 같은 엎드려 뻗쳐라도 자세는 제가 제일 버티기 편한 각도였잖아요. 근데 복도에서는 원장 선생님께 혼나지 않더라도 단지 엎드려 뻗쳐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지경이었는데 거기에 원장 선생님께 또 혼이 나다 보니 정신이 혼미해졌었어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쓰러진다거나 해봐야 딱히 좋은 꼴을 보지 못하리라는 건 원장 선생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기계적으로 휘두르는 회초리 체벌도 공포였지만 원장 선생님은 그야말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 사명감이라도 느끼신 건지 아주 온몸을 비틀어가며 회초리를 휘둘러 오셨어요. 게다가 좁은 공간에서 혼나다 보니 다리가 미끄러질 공간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무릎을 굽히자니 그 과정에서 체벌로 혼이 나는 게 아니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다치더라도 그때 병원에 실려가거나 했으면 제가 그 학원을 몇 달이나 다니거나 하지는 않았을진 몰라도 당시엔 그런 꼼수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마치 어딘가에 묶여있는 기분을 느끼며 막연히 참는 수밖에 떠오르지 않았죠. 그래도 막 10대, 20대 이런 식으로 대수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꼭 원장 선생님 아니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도 회초리는 사용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랬다가는 학원에 다니는 그 누구도 버틸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저도 원래대로라면 원장 선생님께 혼난 다음에 바로 교실로 들어가야 했거든요. 수업 종료 시간이 다 되어가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수업 중간에 쫓겨나온 거니까요. 근데 어째 원장 선생님이 저더러 일어서라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지각 때 혼냈던 걸 생각하면 애들이 알아서 일어나는 와중에도 꼬박꼬박 일어서라는 말을 하신 걸 보면 말없이 일어섰다간 큰일이 날 것만 같았거든요. 뭐 어차피 조금 있으면 쉬는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 라는 좀 편한 생각이 있기도 했고요. 근데 원장 선생님은 지금 교실로 돌아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쉬는 시간이 되더라도 일어서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했지만 부끄럽게도 당시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 거기서 한마디라도 더 꺼냈다간 원장 선생님의 회초리가 다시금 날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서요. 당시 원장 선생님을 오래 봐온 건 아니지만 왠지 원장 선생님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만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치 학교의 악질적인 선생님 여러 명을 섞어놓은 것만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하여간 원장 선생님의 회초리가 당시로선 어지간히 충격이긴 했어요. 원장 선생님이 자기가 할 말만 하고선 그대로 어디론가로 이동하셨는데요. 당연히 아무런 반박도 할 용기가 없었던 저로서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감히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쉬는 시간 종이 울린 다음에도 계속 복도에 엎드려 뻗쳐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애들 지나다니는 것 방해하는 딱 그 방향을 유지한 채로요. 그냥 상상만으로도 부끄러운 자세가 된 것만 같았지만 생각보다 다른 애들은 제가 복도를 막고 있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고 저를 지나쳐서 움직이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정말 지나다니는 애들 전부 제주껏 폴짝거리면서 저를 넘어다니더라고요. 차라리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애들이 많아 버리니까 안심이 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얼마나 이런 애들이 많았으면 애들 반응이 이런지 겁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지나다니는 애들도 아픈 걸 아는 애들일 테니 제 자세가 조금 무너지거나 해도 고자질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저는 원장 선생님 무서워서라도 감히 자세 흐트러뜨릴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감히 고개를 돌려 원장 선생님이 오는지 확인할 바에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세 유지하는 것만 신경 쓰는 게 나았거든요.
결국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원장 선생님이 돌아오는 일은 없으셨고, 다음 시간 선생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교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학교였으면 다른 선생님의 기합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게 불문율이라. 또 원장 선생님께 한바탕 혼이 난 다음에야 교실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학원에서까지 그런 건 아니었는지 다음 수업 선생님이 막 억지로 안 되는 걸 제가 불쌍하다고 어거지로 일으켜 세우시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까 저도 정말 목숨을 걸고 필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제야 확인한 거지만 저랑 비슷한 모양새의 애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필기는 다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저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보다 손이 느린 애들은 종종 복도로 쫓겨나는 걸 구경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고 걔네들이 엄청 쉬엄쉬엄 필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굳이 비교하자면 저보다 조금 늦는 느낌? 근데도 선생님들은 그 조금을 용서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로 유추하자면 저도 언제든지 복도로 쫓겨나갈 수 있다는 말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선생님이 마냥 착해서 저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말도 되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저처럼 수업이 끝날 시간대에 쫓겨난 게 아닌 이상에는 쉬는 시간에까지 복도에서 엎드려 뻗쳐 있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복도에는 여전히 원장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죠. 원장 선생님 회초리 그 특유의 타격 소리는 물론이거니와 체벌이 끝난 다음에 나지막이 들리는 일어서 하시는 말씀은 교실 안에서도 똑똑히 들렸거든요. 물론 우리 반에서 쫓겨난 애들의 경우에만 겨우 들리는 정도였지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